이 선 하나가 수백만 명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프리카와 중동에는 마치 자를 대고 그은 듯한 기괴할 정도로 반듯한 국경선들이 존재합니다. 자연의 섭리라면 산맥을 타고 흐르거나 강줄기를 따라 굽이쳐야 할 경계선들이 왜 이토록 무심한 직선으로 남았을까요? 우리는 흔히 국경을 민족과 문화의 자연스러운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 지도의 상당 부분은 현장의 비명소리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유럽의 화려한 연회장 책상 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선이었겠지만 그 선이 실제 땅에 내려앉았을 때 그것은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거대한 칼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역사탐험대는 이 인위적인 선들이 어떻게 갈등의 불씨가 되었고 어떤 비극의 시작점이 되었는지 그 복잡하고 서늘한 이면을 추적합니다. 시간을 1884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회의실에 유럽 14개국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전쟁하지 않고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가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베를린 회의입니다. 이 회의의 핵심 원칙은 실질적 점령이었습니다. 현지인이 누구든 상관없이 먼저 군대를 보내 깃발을 꽂고 다스리는 쪽이 주인이라는 논리였죠. 당시 아프리카 대륙의 지형이나 민족 분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가장 편리한 도구는 바로 지도화자였습니다. 물론 모든 국경이 직선인 것은 아닙니다. 당이나 지형, 기존 교육로가 반영되기도 했죠. 하지만 본질적인 결함은 동일했습니다. 그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정체성보다 열강의 관리 편의를 위한 인위적 경계가 우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인물은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2세입니다. 그는 콩고 자유국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의 주요 강대국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땅을 국가가 아닌 자신의 개인 사유지로 챙깁니다. 그는 고무 채취량을 채우지 못한 원주민들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인류사에 남을 잔혹한 통치를 일삼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유럽인들이 책상 위에서 그은 국경 안에서 철저히 은폐된 채 벌어졌습니다. 이 인위적인 설계는 아프리카 전역에 수십 개의 국경을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어 이별하고 오랜 시간 대립하던 부족들이 한 울타리 안에 갇혀 한나라 사람이 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이 설계는 해방 이후에도 지워지지 않은 거대한 굴레가 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지역에서 반복되는 분쟁의 구조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위적인 설계는 단순히 국경선이라는 외벽을 세우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을 채우는 분열의 설계가 결합했을 때 비극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발생한 루안다 대학살이 그 증거입니다. 단 100일 만에 80만 명이 학살당한 이 창극의 뿌리는 식민 지배국 벨기에의 기만적인 통치술에 있습니다. 벨기에는 기존 사회에 존재하던 미세한 계층 차이를 인종적 구분으로 고착화했습니다. 그들은 유사과학적 잣대를 들이대며 투치족과 후투족을 인위적으로 가르고 신분증의 일을 명시하여 돌이킬 수 없는 증오의 벽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이웃으로 섞여 살던 이들이 유럽이 만든 인위적인 계급 설계 때문에 서로를 원수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역시 영국이 남부와 북부의 서로 다른 민족과 종교 집단을 억지로 한 국경 안에 통합해버린 탓에 비아프라 전쟁이라는 참혹한 내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경이라는 감옥 안에 원수들을 가두고 분열을 조장한 식민 설계. 지도에서는 땅을 가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중동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의 국경선은 배신과 전략적 탐욕의 잉크로 쓰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승리를 위해 3번의 서로 다른 약속을 남발합니다. 첫째, 아랍인들에게는 독립국가를 약속한 맥마흔 선언. 둘째, 유대인들에게는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을 약속한 벨푸어 선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 번째 약속이 진짜였습니다. 1916년 영국의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스의 프랑수와 조르주 피코가 비밀리에 맺은 사이크스-피코 협정입니다. 그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전략 요충지와 자원 확보를 고려해 영향권을 나누었습니다. 이 설계는 오랜 종교적, 정치적 갈등 구조 위에 놓이면서 오히려 기존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설계의 가장 큰 희생양은 쿠르드족입니다. 세계 최대의 유랑민족이라 불리는 3,500만 명의 쿠르드족은 전쟁 직후 세브르 조약을 통해 국가 수립의 기회를 얻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바뀌며 맺어진 로잔 조약으로 그 약속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결국 쿠르드족은 국경선에 의해 여러 나라로 사분오에 찢겨나가 오늘날까지도 피해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독립한 뒤에 그들이 모여서 국경을 다시 제대로 그으면 되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이미 그어진 국경선 안에서 새로운 권력과 기득권층이 형성되었고 국경을 조정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대륙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영토 전쟁의 늪에 빠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64년 아프리카 단결기구는 비극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식민지 시대의 국경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으려다 체제 전체가 무너질까봐 흉측한 흉터를 평생 안고 살기로 결정한 셈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억지로 눌러놓은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 인위적인 경계 안에서 발생한 정치적, 종교적 갈등은 오늘날에도 국제뉴스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의 선 하나가 그어지는 데는 연필 한 자루와 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지탱하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과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수십 년의 분쟁이었습니다. 설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을 때 그 설계는 문명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갈등을 양산하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설계는 인간을 배제한 탐욕의 흔적이었습니다. 지도의 선은 지울 수 있지만 그 선이 남긴 역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볼 때 저 반듯한 일직선 뒤에 숨겨진 인간의 고통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 번 더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역사탐험대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인위적인 국경선이 만들어낸 비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